31살 한국인 민수가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중국 오지로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바로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신비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여성들만 사는 마을이 있을까요? 그런 건 도시 전설일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헤매다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순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봐요, 괜찮아요? 깨어난 곳은 정말로 32명의 여성들만 사는 타이고족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절망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수의 선택이 이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올해 31살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에 괜찮은 복지까지 남들이 보기엔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회사를 그만두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의 깊은 산속, 아무도 가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겪게 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오늘도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부서의 사무실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민수야, 이번 광고 기획안 언제까지 완성해야 하지? 동료가 물어보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1세인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요. 아직 시간은 있어요. 그래도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상사들이 까다로워졌잖아. 민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료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일상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월급은 좋았습니다. 복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죠. 안정적인 직장에 괜찮은 수입까지. 30대 초반 남성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혼자 중얼거린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민은 깊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길을 걷다가 여행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쇼윈도에는 여러 나라의 관광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동남아 특가 여행, 일본 벚꽃 여행 지금 예약하세요. 중국 실크로드 탐험. 민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포스터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여행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민수는 틈틈이 여행을 다녔어요. 짧은 휴가를 이용해서 동남아나 일본,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낯선 문화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특히 중국 여행에서 만난 소수민족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들. 언젠가는 정말 깊은 곳까지 가보고 싶어.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관광객으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들과 함께 살아보고 싶었어요.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똑같은 출근, 똑같은 업무, 똑같은 퇴근.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요?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업무용 자료를 찾는 척하면서 여행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중국 오지 여행, 소수민족 마을 체험, 윈난성 미개척 지역.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민수의 마음은 더욱 설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사천성과 윈난성 접경 지역에는 아직도 외부와 단절된 소수민족 마을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일부는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니 더욱 흥미로웠어요.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해 남성들이 사라지고 여성들만 남은 마을이 있다는 소문이 전해진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나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말일까? 민수는 혼자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업 기회. 민수는 마케팅 전문가였어요. 브랜딩과 판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만약 그런 마을이 정말 있다면 그들이 만드는 전통 제품들을 외부에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사업을 할 수도 있겠네. 민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룸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컴퓨터를 켰어요. 밤늦게까지 중국 오지 여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윈난성 지도를 보면서 가능한 경로들을 표시해 보기도 했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저축한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민수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여행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원래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야, 민수야, 요즘 딴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팀장이 물어보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직 생각하는 거야? 팀장의 말에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직? 아니,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어서요. 뭐든 신중하게 결정해. 여기 회사 나쁘지 않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대기업 다니는 게 쉬운 일 아니야. 팀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어머, 민수야.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곧 해야 할 말을 생각하니 목이 메었어요.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일이야? 혹시 결혼할 사람 생겼어? 그런 건 아니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갑자기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일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다른 일이 뭔데? 민수야,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겨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나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 그냥 관광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곳까지 가서 뭔가를 찾아보고 싶다고. 여행? 민수야, 정신 차려. 31살이 여행한다고 밥이 나와? 사업도 생각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거야.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버지랑 얘기해봐야겠다. 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충동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잠시 후회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서 들었다. 정말로 회사 그만둘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네, 아버지. 결정했어요. 이유가 뭐냐? 돈이 문제야? 아니면 승진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다른 인생? 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걸어왔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런데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모험을 해보고 싶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보고 싶고,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어요. 민수야, 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 해봤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있단다. 가족도 있고 책임도 있고. 아버지, 저는 아직 혼자예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도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도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아버지는 또 한 번 긴 침묵을 지켰어요.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1년이야. 1년 안에 결과를 보여줘. 그리고 정말 위험한 곳은 가지 마라.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이라기보다는 포기하는 거다. 너만큼 고집 센 놈도 없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해라. 엄마가 걱정하신다. 네,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팀장과 동료들의 만류가 이어졌지만 민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수야, 정말 후회 안 해? 가장 친한 동료가 물어보자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후회하더라도 해봐야겠어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으니까요. 퇴사 준비를 하면서 민수는 본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이징을 거쳐 윈난성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정했어요. 현지에서 가이드를 구하고 필요한 장비들도 준비했습니다. 정말 여성만 사는 마을이 있을까? 민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였으니까. 마지막 출근 날 민수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5년 동안 다닌 곳이었어요.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했죠. 잘 가, 민수야. 연락 꼭 해. 동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나갔어요. 인천공항은 새벽부터 붐볐습니다. 민수는 큰 배낭을 메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베이징행 항공편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몇 시간 후면 중국 땅을 밟게 될 거였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민수는 곧바로 다음 비행기로 갈아탔어요. 목적지는 윈난성의 쿤밍이었습니다.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이 도시가 민수 모험의 시작점이었어요. 쿤밍 공항에 내린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한국보다 훨씬 건조하고 맑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민수는 배낭을 단단히 메고 시내로 향했어요.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배낭 여행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여러 나라 말이 섞여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한 박민수입니다. 프런트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열쇠를 건네주었어요. 환영합니다. 며칠 머무실 예정인가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수는 방에 짐을 풀고 곧바로 정보 수집에 나섰어요. 로비에 앉아있던 다른 여행자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윈난성 북쪽 산간 지역 가보신 적 있나요? 독일에서 온 젊은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번 가봤는데 어디를 찾고 있어요? 소수민족 마을들이요. 특히 외부와 단절된 곳들 말이에요. 아, 그런 곳들 많죠. 하지만 대부분 접근이 어려워요. 길도 험하고 가이드 없으면 위험해요. 민수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혹시 여성만 사는 마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독일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못 들어봤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했나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도시 전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민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행자들에게도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민수는 쿤밍 시내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어요. 여행사, 카페, 심지어 현지 NGO 사무실까지 찾아갔습니다. 여성만 사는 부족이요? 그런 건 들어본 적 없는데요. 대부분의 반응이 비슷했어요. 민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기는 한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민수는 작은 카페에서 쉬고 있었어요.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연일 계속된 정보 수집 때문이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나이든 중국인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친구,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나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인상이 온화했어요. 소수민족 마을을 찾고 있어요. 특별한 곳이요. 어떤 특별한 곳인가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또 비웃음을 살까봐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여성들만 사는 마을이요. 남성들이 모두 떠나고 여성들만 남았다는. 노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곳 말이군요.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세요? 그런 곳이 진짜 있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들어본 적은 있어요. 사천성과 윈난성 경계 지역에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에요? 어디죠?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해발 2300m쯤 되는 협곡 지대예요. 타이고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고 해요.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남자들이 모두 싸우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자들만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워낙 외진 곳이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길도 거의 끊어졌고요. 노인은 지도를 꺼내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대략 이 근처일 거예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혼자 가면 안 돼요. 민수는 그 지점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지도에도 희미하게만 표시된 곳이었어요. 어떻게 가야 하나요? 현지 가이드를 구해야 해요. 그것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조심하세요. 산사태나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이 크거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하다는 것쯤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가이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여행사를 돌아다니며 문의했습니다. 그 지역요? 거기는 저희도 안 가요. 너무 위험해서요. 길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가이드 찾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한 명의 가이드를 찾았어요. 40대 중반의 현지인 리청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고요? 리청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꼭 가보고 싶어요. 돈은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험해요. 괜찮아요.
각오하고 있어요. 리청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돌아와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틀 후 민수와 리청은 출발했어요. 지프차에 필요한 장비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높은 산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험해졌어요. 여기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리청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찔한 절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달린 후 임시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차로 갈 수 없는 구간이에요. 걸어가야 해요. 리청의 말에 민수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설렘도 컸습니다. 이튿날 새벽 일찍 출발했어요. 좁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고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리청이 물어보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힘들었습니다. 배낭도 무겁고 길도 험했어요. 점심때쯤 리청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길이 막혀 있어요. 산사태가 났나 봐요. 민수는 앞을 보았어요. 정말로 큰 바위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요?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민수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옆으로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수가 가리킨 곳을 보던 리청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요. 절벽이잖아요. 조심스럽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떨어지면 죽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결심했어요. 조심스럽게 절벽 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야, 위험해. 리청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계속 갔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발밑에 돌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균형을 잃었어요. 으악! 몸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도와주세요. 리청이 달려왔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간신히 매달려 있었어요. 조금만 버텨요. 리청이 로프를 던졌습니다. 민수는 한 손으로 로프를 잡았어요.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몇 분 후 민수는 안전한 곳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리청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이제 돌아가야 해요. 더 이상은 위험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가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결국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민수는 리청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혼자 가볼게요. 뭐라고요? 정신 나갔어요? 조심할게요. 꼭 찾아보고 싶어요. 리청은 펄펄 뛰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죽고 싶어요? 하지만 민수의 결심은 굳었어요. 새벽에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혼자서 산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후 낡은 철제 다리가 나타났어요.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이걸 건너야 하나? 민수는 망설였어요. 다리가 너무 낡아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다리 중간쯤에서 철판이 흔들렸어요. 민수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재빨리 다리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빠져갔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민수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중국어였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대답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오두막이었어요. 모닥불이 타고 있었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민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우리 마을이에요. 타이고족 마을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정말 그 마을인가요? 네, 맞아요. 당신을 구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그 전설의 마을을 찾은 건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성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두막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벽에는 전통적인 장식품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손으로 짠 듯한 담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여성이 다시 물어보자 민수는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았어요. 아픈 곳은 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허진아예요. 이 마을의 대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진아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요?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어떻게 이런 곳까지?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솔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을 찾아서 온 거예요. 진아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마을을요? 어떻게 알았죠? 인터넷에서 여성들만 사는 마을이 있다는 글을 봤어요. 정말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진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런 글이 있었다니. 우리는 외부 사람들과 거의 접촉이 없거든요. 혹시 제가 오면 안 되는 건가요? 민수가 불안해하자 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그때 오두막 문이 열리며 다른 여성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남자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흥미롭게 말했어요. 조용히 해, 수정아. 손님이잖아. 30대 여성이 수정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어색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박민수 씨가 좀 쉬시게 해드려요. 진아가 다른 여성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오두막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남자가 온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아, 그렇구나. 정말 남자가 없으신 거예요? 네. 우리 타이고족은 오래전 전쟁 때 남자들이 모두 떠났어요. 그 후로 계속 여자들만 살고 있죠. 진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언젠가 돌아오겠지 했는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민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들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나 살고 계세요? 32명이에요. 20대부터 40대까지 고루 있어요. 모두 가족인가요? 혈연 관계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가족 같아요. 이틀 후 민수는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진아는 마을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었어요.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밭에서는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급자족으로 살아요. 옥수수, 감자, 여러 가지 채소들을 키우죠. 약초도 많이 보이네요. 맞아요.
전통의학에 쓰이는 약초들이에요. 품질이 아주 좋아요. 민수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외부에 팔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팔겠어요? 길도 험하고 연결도 안 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아가 민수를 돌아보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약초, 수공예품들을 도시에 내다 파는 거죠. 진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해요? 저는 마케팅 전문가예요. 온라인이나 해외 수출도 가능해요. 그날 저녁 마을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32명의 여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40대 여성이 의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결과를 보시면 돼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제가 모든 손실을 책임지겠어요. 여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찬성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도 나쁜데 한번 해보면 어때?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아? 진아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일단 투표로 결정해요. 찬성하는 사람?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해보기로 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진아가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3개월 동안만 시험해봐요. 결과가 좋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그만두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고족 마을의 협동조합이 시작되었어요. 민수는 우선 생산량을 조사했어요. 어떤 작물이 얼마나 나는지, 품질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와, 이 약초 품질이 정말 좋네요. 산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거라서요. 현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약초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도시에서 비싸게 팔릴 것 같아요. 민수는 각 제품의 시장 가치를 계산해 보았어요. 생각보다 가능성이 컸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인근 도시의 한약 상점에 약초를 납품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팔렸어요? 여성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50만 원어치나 팔렸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현금 수입이 거의 없던 그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생겼네요. 진아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걱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마을 여성들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민수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20대 여성들이 자주 말을 걸어왔어요. 우리 마을에서 계속 살면 어떨까요? 30대 여성들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민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남성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의 존재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밤 현주가 민수를 찾아왔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현주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민수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이요? 네. 남자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마을은 사라질 거예요. 현주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외부에서 남자를 데려와도 정착할 가능성이 적어요. 이곳은 너무 외지거든요. 민수는 무엇을 말하려는지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수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저희도 어려운 부탁인 걸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35살이에요. 더 늦으면 아이를 가지기 어려워져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모든 분이 그런 생각이신가요? 대부분이요. 20대, 30대는 거의 다 그래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런 방식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며칠 후 마을 전체 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주제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봐요. 진아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가면 20년 후에는 마을이 사라져요. 맞아요. 아이가 없으면 끝이에요. 여성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박민수 씨께 부탁하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협동조합도 성공적이고요. 여성들의 시선이 모두 민수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민수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할 문제예요. 물론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정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할까요? 여성들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함께 키워요. 강제로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민수는 이들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리겠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여성들이 서로 안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대신 규칙을 정해야 해요. 이렇게 해서 타이고족 마을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우선 희망자들을 조사했어요. 32명 중 22명이 참여를 원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일정표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해요. 몸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고요. 여성들은 민수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영양가 높은 약초차와 보양식들이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첫 달이 지나고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생리가 늦어지고 있어요. 20대 여성 수정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여성들이 몰려들었어요. 임신 테스트 결과는 양성이었어요. 됐어요. 정말 됐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 후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어요. 1명씩, 2명씩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진아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2달 후에는 15명이 임신했어요. 3달 후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아기가 태어날 거라니. 여성들은 매일 기뻐했어요. 민수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니. 이제 정말 준비를 해야겠어요. 무슨 준비요? 출산 준비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낳게 될 줄 몰랐거든요. 마을은 분주해졌어요. 간호사를 초빙하고 의료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협동조합 수익도 늘어나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있네요.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현주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녀의 배도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을 곳곳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정말 특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마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곳곳에서 배가 불러온 여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정말 다 임신한 거 맞죠? 수정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믿기지 않지만 현실이에요. 현주도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민수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이제 출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겠어요. 진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20명이 넘게 아기를 낳는다니 상상이 안 돼요. 마을은 분주해졌어요. 우선 분만실을 여러 개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개조하고 새로 짓기도 했어요. 간호사도 더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한두 명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협동조합 수익이 늘어난 덕분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인근 도시에서 경험 많은 간호사 3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새로운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한 마을에서 동시에 이렇게 많이 출산한다니. 정말 특별한 경우죠. 민수도 동감했어요. 임신 8개월이 지나자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여성들은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무서우면서도 기대돼요. 20대 여성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더 그래요. 걱정 마세요. 모두 함께 도와드릴게요. 진아가 다독여 주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정이었어요. 아파요. 수정이 진통을 호소하자 모든 사람이 분주해졌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간호사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민수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정말 아빠가 되는 거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몇 시간 후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기쁘게 외쳤어요. 마을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우와, 정말 아기다. 여성들이 감격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축하해요, 민수 씨. 진아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빠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틀 후 현주도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네요. 현주가 용감하게 말했어요. 잘하실 거예요. 민수가 격려했습니다. 현주의 출산도 순조롭게 끝났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진아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그 후로 연이어 출산이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한두 명씩 아기가 태어났어요. 마을은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조용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말 시끄러워졌네요.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시끄러움이 좋아요. 모든 출산이 끝났을 때 총 21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 12명, 여자아이 9명이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간호사들도 감탄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학 논문에 나올 만해요.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모든 여성들이 행복해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도 믿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21명의 아기 아버지가 되었다니.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되었네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출산이 모두 끝나고 한 달 후 마을에서는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공터에 큰 모닥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 역사상 가장 기념할 만한 날이에요. 진아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21명의 새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박민수 씨 덕분이에요.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어요. 박민수 씨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여성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이제 행가래를 해야죠. 누군가가 외쳤어요. 행가래, 행가래. 모든 사람이 환호했습니다. 여성들이 민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 민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민수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와! 모든 사람이 함께 외쳤습니다. 아기들도 그 소리에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행복한 소음이었습니다. 민수는 공중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모닥불빛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 민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행가래가 끝나고 민수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곳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들이 달래는 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민수는 혼자 말했어요. 예전에는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민수 씨,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현주였습니다. 산책 중이세요? 네, 밤 공기 좀 쐬고 있어요. 현주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꾸 울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민수가 아기를 보니 신기했어요. 정말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가끔 믿기지 않아요. 현주가 말했어요. 정말 아이를 낳았다는 게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빠가 되었다는 게. 둘은 잠시 조용히 아기를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주가 물어보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질 텐데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야죠. 민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협동조합도 점점 더 성장할 거고요. 실제로 협동조합은 대성공이었어요.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죠. 민수는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학교도 생겼어요. 민수가 아이들에게 한글과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민수를 보면 달려왔어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민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협동조합도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 도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정말 성공했네요. 진아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마을은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 조용하고 외로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생기 넘치는 큰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가끔 옛날이 그리워요. 40대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조용했던 때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 훨씬 좋죠? 물론이에요.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언덕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집집마다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들은 분주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의 평범한 직장 생활을 떠올려 보니 까마득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언제 돌아올 거니? 벌써 몇 년째야.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니? 민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직접 얘기해 드릴게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 걱정 마세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부모님께 이 모든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또 다른 축제가 열렸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축제였어요. 오늘도 행가래 해주세요. 아이들이 졸라댔어요.
행가래, 행가래. 민수는 웃으며 가운데로 나갔어요. 이제는 익숙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다시 민수를 들어 올렸어요. 하나, 둘, 셋. 민수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래에서는 21명의 아이들이 손뼉치며 웃고 있었어요. 내 아이들이야. 민수는 뿌듯했어요.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지.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버지와 여러 명의 어머니들 속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행가래가 끝나고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한 아이가 물어보았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 다른 곳에는 아빠가 여러 명 있다던데.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너희들은 정말 특별해.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좋은 거야.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거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행복해요, 아빠.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밤이 깊어갔어요. 하나둘씩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모닥불을 바라보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대기업 직장을 그만두고 모험을 떠났던 그 결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구나. 민수는 혼자 웃었어요. 지금의 삶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운명에게 말이에요. 민수는 일어나서 마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하루가 말이에요. 민수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타이고족 마을의 특별한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성 1명과 여성 32명, 그리고 21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대가족의 행복한 일상이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정된 일상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타이고족 마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민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진심으로 협력할 때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